제가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조건 우선수익권을 취득해서 우선수익자가 되십시오. 수익권의 근질권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저한테 최근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례인데요. 위탁자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위탁자가 설정한 신탁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지 문의가 들어온 사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탁자가 설정한 신탁관계에서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잡는 게 낫냐, 아니면 위탁자 겸 수익자가 가지고 있는 수익권에 대해서 근질권을 설정하는 것이 더 낫냐, 이거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근데 요즘 위탁자들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지 못하고요, 비금융기관 또는 일반 개인한테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돈을 그냥 빌려주나요? 결국 담보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 일반적인 부동산 같으면 근저당 잡으면 제일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탁관계로 설정을 하다 보니까 그 위탁자가 설정한 신탁관계에서 우선수익권이 뭔지, 그리고 우선수익권이 뭔지는 알겠는데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갖는 게 난 건지, 아니면 위탁자 겸 수익자가 갖고 있는 수익권에 근질권을 설정하는 것이 난 것인지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특히나 기존의 위탁자가 금융기관에 대해서 대출이 있었는데 비금융기관 또는 개인에게 대환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기존의 담보를 다시 설정할 때 돈을 추가로 빌려주신 분들은 기존의 우선수익권을 새롭게 변경해가지고 다시 우선수익권을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우선수익권을 소멸해가지고 없애버린 다음에 위탁자 겸 수익자가 신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수익권에 근질권을 설정하는 것이 더 나은지, 이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냥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요, 위탁자 겸 수익자가 가지고 있는 수익권의 근질권을 설정하는 것보다요, 무조건 이유를 막론하고 우선수익권을 취득해서 우선수익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근데 여러분들 신탁회사라든지 위탁자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꼬드기죠. 뭐 우선수익권이나 수익권의 근질권이나 배당 순서는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뭐 효력도 같아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변호사의 이중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신탁회사나 위탁자 겸 수익자를 대리할 때는 큰 차이가 없고 가급적 수익권의 근질권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대출해 주시는 분, 즉 대출 채권자랑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자문을 드려요. 근데 대출을 해주시는 대출 채권자분이 저에게 자문을 오시잖아요. 그러면 수익권의 근질권이요? 말도 안 됩니다. 무조건 우선수익권을 취득해서 우선수익자가 되시고요, 그거를 못 준다고 하시면 절대로 돈 빌려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 근데 뭐 배당 순위는 똑같고 큰 차이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어디에서 차이가 생기냐면 위탁자 겸 수익자가 회생을 하거나 파산을 하면요, 우선수익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데 수익권의 근질권은 바로 영향을 받아서요, 회생채권, 파산채권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수익권하고요, 수익권의 근질권은 위탁자 겸 수익자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개시하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효력이 있어서. 그럼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설명드릴게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자가 설정이 되죠. 근데 대부분은 위탁자랑 수익자가 동의를 해요. 다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위탁자가 대출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돈을 빌려주는 대출 채권자가 있겠죠. 근데 대출 채권자가 돈을 그냥 빌려줍니까? 그럼 담보를 잡아야 돼요. 그럼 담보를 잡는 방법은 아까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가 있는 관계에서 그 수익자보다 신탁의 수익을 우선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 우선수익권을 취득해서 우선수익자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선수익자를 설정하지 않고 우선수익자는 비워두는 거예요. 비워두고 위탁자 겸 수익자가
신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가 뭡니까? 수익권이겠죠. 즉 수익금 교부 청구권일 겁니다. 수익권을 담보로 주는 거예요. 근데 담보로 주는 방법은 근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수익권의 근질권을 설정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면 신탁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우선 수익권을 설정했을 때 배당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신탁이 종료되면 신탁 재산이 남아있겠죠. 그 신탁 재산을 우선 수익자한테 먼저 교부를 해요. 교부를 하고 남는 게 있으면 자녀 수익을 위탁자 겸 수익자한테 교부를 하고 신탁을 종료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 수익권의 근질권을 설정했을 때의 배당 절차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경우는 우선 수익자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공백 상태예요. 그러면 신탁이 종료되면 수익자한테 신탁 수익을 교부하면 돼요. 그런데 수익에 뭐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부동산의 근저당을 설정하듯이 동산 또는 채권에는 근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근질권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수익권에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 수익을 근질권자한테 먼저 교부를 하고 남는 게 있으면 수익자한테 교부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선 수익권을 설정하나 신탁 수익권에 근질권을 설정하나 수익금을 교부받는 순서는 제1순위로 모두 똑같네? 라고 의문을 표시할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다는 거지? 이거는 신탁 기간 중에 아무 문제가 없고 신탁이 정상적으로 종료됐을 때가 그래요. 그런데 자 보세요. 위탁자 겸 수익자가 회생을 하거나 파산 절차에 돌입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경우는 뭡니까? 위탁자 겸 수익자가 파산을 한 거지 수탁자가 파산을 했나요? 신탁 재산이 파산을 했나요? 여러분, 신탁을 했다는 건 뭐예요? 신탁 재산의 대내외적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서 수탁자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위탁자가 회생을 하든 파산을 하든 수탁자한테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고 신탁 재산에도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신탁 재산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선 수익자는 위탁자 겸 수익자가 회생을 하든 파산을 하든 이 수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신탁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수익금을 교부받으면 돼요. 그게 우선 수익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경우를 봅시다. 위탁자 겸 수익자가 신탁에 대해서 수익권을 갖고 있고 우선 수익권은 공백 상태예요. 즉 우선 수익자가 없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위탁자 겸 수익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하게 되면 위탁자 겸 수익자가 이 신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가 뭡니까? 수익권이죠. 신탁의 수익을 교부받을 수 있는 수익권인데, 이 수익권 자체가 회생 채권, 파산 채권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수익권에 대해서 근질권을 설정했지만 그 근질권의 기반이 되는 권리, 즉 수익권이 뭐다? 위탁자 겸 수익자의 회생 내지 파산으로 회생 채권, 파산 채권에 기반한 근질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질권도 회생 절차, 파산 절차에 편입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위탁자 겸 수익자한테 대출을 해주시는 대출 채권자는요, 무조건 우선 수익권을 취득해서 우선 수익자 지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신탁은 신탁 재산의 대내외적인 완전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위탁자에게 이전돼서 수탁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탁자의 재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탁자의 재산을 기반으로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우선 수익권. 수익권의 근질권은 뭐다? 위탁자 겸 수익자가 신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 즉 그 수익권에 기반한 게 근질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달라요. 권리의 기반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일 땐 상관없죠. 근데 이렇게 위탁자 겸 수익자가 회생이나 파산 나면은 내가 수익권의 근질권 갖고 있는 건요, 그냥 휴지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공부하신 분들이, 근데 변호사님, 위탁자 겸 수익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수탁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나 변호사님은 부동산 신탁회사가 아닌 일반 개인들도 수탁자가 될 수 있는 민사신탁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이런 경우 개인 수탁자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돌입하면 우선 수익권을 설정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신탁법에는 규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규정과 더불어서요, 신탁재산의 독립성이라는 규정이 있어가지고요, 수탁자의 회생이나 파산으로부터 신탁재산은 절연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해도
신탁재산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개인 오상민이 민사신탁의 수탁자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 오상민의 개인 재산이 있겠죠. 그리고 오상민의 또 신탁재산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개인 오상민이 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개인 오상민의 고유재산만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편입되는 거고, 수탁을 받은 신탁재산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편입되지도 않습니다. 즉 별개의 재산인 거고 다른 수탁자에게 다시 신탁관계가 이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신탁재산의 독립성이고, 그리고 저한테 또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또 질문이 있는데요.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위탁자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돌입하면 신탁재산에 대한 공매 절차가 중단되지 않느냐라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신탁재산의 독립성, 즉 위탁자의 회생이나 파산과 신탁재산은 절연돼 있어요. 절연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위탁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해도요, 공매 절차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공매 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공매 절차를 중단하고 싶은데 그 방법의 하나로서 위탁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어떠냐라는 그런 속내가 숨어 있어요. 뭐 그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즉 신탁재산의 독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어느 학자는 이 신탁재산이 하나의 법인과 같다라고 하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탁재산의 독립성은요, 신탁재산을 별도의 하나의 인격체로 보아가지고 권리관계를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 영상을 통해서요, 우선수익자와 수익권의 근질권자는 전혀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다 라는 점을 명심하시고요. 위탁자나 수익자한테 돈을 빌려줄 때 신탁관계에서 담보로 수익권의 근질권이 아닌 꼭 우선수익권을 취득해서 우선수익자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